안녕하세요. 소설을 읽고 쓰는 장희원입니다. 저는 14회 대산대학 문학상으로 등단해서 소설 쓰고 있는 박소희입니다. 그리고 달콤한 걸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소설가고요. 이름은 이지라고 합니다. 이름은 외자인데 본명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한유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항기입니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 앤솔로지의 초콜릿을 주제로 한 단편을 써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앤솔로지는 5명의 작가가 각각 다른 디저트를 가지고 5편의 단편소설을 모은 앤솔로지입니다. 제 소설에는 3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그중 둘은 아주 오래전에 절교한 사이인데요.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가 하루를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소설로 잘 안 풀리는 소설가가 우연히 글짓기 공부방을 만들게 되고 또 우연히 그게 잘 되면서 공경에 빠지는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곰젤리 하나가 말을 걸어오면서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부탁을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라이프 피버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처음에 이제 쓰기 시작할 때는 슈톨렌이라는 그 디저트의 이름으로 썼어요. 시작은 되게 달콤하고 좀 가볍고 앙증맞고 막 너무 사랑스러운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지금의 소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색깔이 있는 그런 소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자기가 이제 외국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자발적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10년 만에 집에 돌아오면서 겪게 되는 이제 작은 결들이 보이는 소설이고요. 처음에 원고 의뢰를 받고 어떤 디저트를 고를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스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디저트를 처음 어디선가 봤던 게 기억이 났고, 그 이스판이 여러 가지 낯선 것들이 조합된 그런 디저트잖아요. 장미향도 나고 뭐 리치도 있고 때론 산딸기도 넣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질적인 요소들로 조합된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 소설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물들도 등장을 하고 제3의 눈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 사람이 뭔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보이게 우회적으로 이스판이라는 요소를 여기저기 넣어가면서 소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젤리를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젤리가 똑같은 공산품인데도 조금씩 모양이나 생김새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조금 더 홀쭉하거나 통통하거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다른 젤리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실었던 단편 이외에도 이어서 연작으로 더 이야기들을 많이 쓸 계획입니다. 제가 원래 소설을 쓸 때 스트레스 받으니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나도 안 먹고 썼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재밌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슈톨렌으로 쓰겠다고 포부가 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단편이 있는데 그게 좀 끝났지만 그 주인공들이 좀 더 써달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잖아요. 이미 캐릭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신나게 막 50매 정도 썼어요. 원래 쓰지 않은 소설은 보여주지 않잖아요. 근데 약간 막 우리 편집자한테 막 앞에 부분도 보여드리고 괜찮다고 막 그래서 너무 이제 기쁘게 내가 1차 마감을 하겠구나 이러면서 썼는데 그게 한 이제 50매? 원고지와 50매 정도 넘어가면 보통 단편이 되는데 거기서 딱 막힌 거예요. 신나게 써내려간 부분에서 딱 막혀가지고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이제 노트북은 버퍼링이 걸리고 고치고 나면 원고가 날아가고, 근데 갑자기 이사를 하게 돼서 또 고양이 2마리 데리고 이사를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이사하면서 그걸 치우고 원래 다시 이제 슈톨렌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썼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그 쓰려고 했던 소설의 주인공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쓰려는 스토리가. 그래서 아마 그거에 좀 싫어가지고 주인공이 막지 않았나? 이제 이게 좀 저의 약간 특별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제 이스판을 실제로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얘를 먹으면서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색을 막 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 검색 자체가 좀 어려웠고요. 도시 이름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그거를 만드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만든다고 해도 산딸기철? 이때 3월인가? 4월쯤에만 반짝 잠깐 만들고 그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4월이 언제였지? 아무튼 어디서 한다는 데를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뭐 그 사려고 봤더니 2만 원 그냥 케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걔를 사가지고 왜냐하면 딴 데서 구할 수가 없어서 작업실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그래도 남아서 예, 약간 곤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 많이 팔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고른 디저트는 사탕인데요. 저는 사실 단 걸 좋아하지 않아서 막연하게 사탕을 골랐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사탕을 한 봉지를 사서 입에 물고 오랫동안 있었던 날이 있습니다. 입안이 다 이렇게 헐 정도로 사탕을 입에 물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고생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는 초콜릿을 너무 좋아합니다. 젤리가 가지는 물성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설 안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서 뭐 이제 밝기라든지 투명도라든지 이제 형태가 바뀌는 그런 물성을 좀 다루고 싶어서 젤리로 했습니다. 제가 그 약간 꾸덕꾸덕한 초콜릿류를 좋아해서 아이스크림도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실제로 좋아하는 디저트고요. 그래서 제안 주셨을 때 좀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입니다. 저는 단 걸 싫어하는 편이고 오히려 박하사탕 같은 화한 맛이 훨씬 더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입니다. 최애가 되기에는 너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 환경 오염을 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어서 그냥 그만뒀고 예, 러스크? 예, 러스크 사다 놓고 가끔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디저트를 쓸 거니까 고르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 슈톨렌이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좀 슈톨렌이 촌스러우니까 여기 좀 특별해 보이고 막 또 이제 크리스마스의 시즌 상품이라는 게 뭔가 소설로 쓰기 좋을 것 같다는 착각으로 되게 1등으로 골랐죠. 그리고 실제로 좋아하죠.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슈톨렌 선물 받으면 기분 좋고 저도 이제 예약해가지고 뭐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애는 아니어도 애정하는 그런 디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케이크로 해보고 싶은데요. 네. 디저트가 보통 다 많이 연약하긴 하지만 케이크가 특히 연약한 디저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연약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그 아까 말한 다 쓰지 못한 소설의 젤리였어요. 근데 또 젤리를 쓰신 분이 있는 걸 또 모르고 그걸 뭐 다 썼어도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근데 예, 그 소설을 일단은 마치고 싶고요. 근데 거기서 젤리를 쓸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예. 욕심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스크림이고 다른 하나는 빙수입니다. 사실 이렇게 빙수를 좋아하진 않는데 올해 여름에 빙수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매년 그래도 한두 번씩은 먹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빙수를 가지고 쓰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마들렌이나 뭐 견과류 정도로 쓰고 싶네요. 좋아하는 디저트라서 그냥 예. 이래도 되나요? 브라우니는 실제로 좋아하시나요? 네, 브라우니 좋아해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대전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서 대전을 갈 일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졌는데 제가 대전을 떠나온 사이에 대전이 두 가지로 유명해졌더라고요. 노잼도시 대전하고 성심당으로. 제 어릴 때 성심당에서 가끔 누군가 빵을 사오거나 그러면 그게 진짜 엄청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국에 수많은 잘하는 빵집이나 디저트 가게가 생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빵 봉투에 들어있던 크림빵 같은 거 네, 그런 게 가끔 생각이 나요. 지금도 성심당에서 그걸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릴 때 먹었던 옛날 베이커리의 빵, 크림빵 같은 거를 주제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가끔 생각나서 막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묘한 맛이요. 제 소설이 막 되게 대의 명분이 크지는 않고 작은 소설인데 사실 사람의 삶은 다 작은 데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저 옆 동네에서 전쟁이 나도 나는 오늘 뭐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러한 일상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독자분들이 제 소설을 읽고 내 옆에 아니면 가까이에 이들이 함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인생의 맛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젤리를 삼키고 난 뒤에 맛
것과 비슷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었는데요. 어떤 달콤함과 향긋함도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좀 딱딱한 젤리를 많이 먹고 나면 턱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인간의 질긴 마음에 대해서 이 소설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로 기억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어떤 맛을 바라는 것보다 각자에게 느끼는 어떤 각자의 개개인의 맛이 있고 제 바람이 있다라면 그 맛이 조금이나마 조금 더 오래 기억되기를 인상적이게 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